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 되게 큰 실수를 하셔서 3년 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얼굴 보지 않았던 며느리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큰일로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려서 제가 마음을 닫아버린 일이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리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며느리를 들이셨던 것 같긴 해요. 사회에서 네가 얼마나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든 간에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내 말을 따를 거라는 그런 잘못되고 아주 현명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말이죠. 여기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의 시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시가 오이 마인드가 여전한 사연들이 많은 거 보면 말이죠.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시가에서 가장 막내인데 위로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결혼을 하신 상태였었는데 아주 소소하게 시누이 둘에게 성의 표시를 했으면 하더라고요. 대개 그러하듯 막내가 아들인 경우엔 위에 누나들이 희생을 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그동안 막내한테 누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많았었는데 또한 아들이라고 자신들과 남편을 차별할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에게 섭섭하다 토로한 적 많았었는데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고 남편의 아내가 되었으니 그런 시누이들의 서운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라는 겁니다. 시누이들에게 살갑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전화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 시간 날 때마다 시누이 둘을 불러서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식구 되었으니까 서로 얼굴 투고 알아가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틈날 때마다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알겠다 대답을 하긴 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일이 바빠서 그리고 저도 결혼 생활은 처음이니까 내 식구가 아닌 다른 인간과 살아본 게 처음이니까 그 생활에 적응을 하느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서운하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는 자기의 말을 뭘로 들었냐고. 지금 시누이들이 집에 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너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시누이들에게 전화도 만남도 가지질 않았었냐고 막 썽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겠다 했지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확하게 따져가며 대답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맞고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시누이들 챙길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대답을 해놓고 한 번도 시어머니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데 있어서 비난을 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럽니다. 언제 식사 한번 해? 언제 한번 만나자. 우리 꼭 한번 봐야 하는데. 이건 인사치레지 그걸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사회성 결여인 거 아닌가요? 시누이들이 그렇게 제 연락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전화를 하는지, 자기들한테 언제 식사를 하자 하는지, 자기들 마음 언제 어루만져 주는지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랑 밥을 먹고 싶었으면 시누이들이 전화를 하면 되었던 거 아닙니까? 다들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남는 게 시간인 사람들이면서 그녀들이 제게 전화를 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왜 꼭 제가 하기를 바랐었던 걸까요? 어른이니까 아랫사람이 먼저 하기를 기다린 거래요. 원래 그렇게 하는 법이랍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당장 시누이들과 약속 잡아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죄송한 마음과 성의 표시로 작은 선물까지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죠? 다들 이렇게 하시나요? 그래서 싫다고 했습니다. 왜 바쁜 제가 그래야 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 없고 그녀들이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지만 그 마음 어루만져 줄 시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나이 먹어도 존재한다면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위로받아야지 왜 아무 상관없는 제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냐고 되물었죠. 아내니깐, 올케니깐, 며느리니깐 그리해야 한다는 말에 아내는 하겠지만 올케 며느리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노릇 말고도 복잡하게 올케 노릇, 며느리 노릇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미 결혼을 했고 내 남편은 사랑하니 내 남편 아내 노릇만 하겠다 했어요.
식사 한번 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게까지 하니 하시겠지만 그녀들의 행동에 먼저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제게 위안받길 원하죠? 그리고 옳게면 며느리면 그리해야 한다는 말도 그래요. 뭐 며느리 들이면 옳게 들이면 그리하라는 법이라도 생긴다는 말입니까? 아랫사람이 먼저 전화를 하는 거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저보다 한참 아랫사람인가 보네요. 딸 잘 사나 너무 궁금해서 항상 먼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인데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그동안 제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윗사람 노릇을 하고 있었네요. 의도하지 않게 말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억지도 너무 쓰고 그 며느리라는 말에 게다가 고작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도리도리 하는 게 싹수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얼굴 안 봤습니다. 나중에 분명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문제거리라면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나은 거였으니까요. 물론 남편 서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도 사람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3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제 마음이 좀 풀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요. 시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마음이 풀어진 건 아니고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가 문제예요. 강의가.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너무 옹졸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기대하고 바라는 부모에게 냉정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세대들과는 다르게 예전의 사람들은 배우질 못해서 곱게 말하는 법을 모르는 거라고. 그게 악한 마음이 있어서 부려먹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못 배워 그런 거라고. 못 배워서 무식하게 말을 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악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만일 왜 저분은 저리 말을 하지? 라고 해서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식들이 있으면 지금 세대가 다르듯 그 세대도 다름을 인정을 하라고. 그리해야 하는 거라고 하는데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못 배워서 누구에게 곱게 말하는 방법을 전수받지 못해서 그리 말을 했던 거였나? 하고 좀 내가 옹졸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말이죠. 그런 강의들 다 허울만 좋은 거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닐 수도 있고 정말 악의를 가지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 배워서 그리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더라고요. 그 범주에 속하는 분이 아니었고 그냥 시가가 우위에 있다라는 마인드가 뼛속 깊숙하게 박혀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놈의 강의를 듣고 살살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려고 했었고 옹졸한 마음 갖고 있었기에 자기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이 마음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전달을 했다 합니다. 살살 다가가려고 하는 제 마음을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 전한 지 하루 만에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 꿇어. 이런 느낌 아시죠? 대단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고개 빳빳하게 들고 거실 소파 중앙에 딱 앉으시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오셨어요 하는 말에 그래 내가 왔다 라는 그런 표정으로 말입니다. 후에 남편에게 뭐라 말을 했길래 그래도 의기양양하셨던 거냐 물었더니 정말 남편은 한 말이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랬답니다. 앞으로는 아내도 여기 올 것 같다고. 그러니 어머니도 마음 풀고 아내를 웃는 얼굴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리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도 꿀같은 주말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시어머니 택시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시누이 둘이 모시고 왔더라고요. 근처 공영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무슨 심리에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아주 이른 아침이었는데 애들도 남편도 있는 사람들이 무슨 구경할 게 있다고 그렇게 하나도 아니고 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지 게다가 왔으면 들어오면 될 것을 공영 주차장에서 기다린다라? 첩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유치하더군요. 너무 유치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 오셨으니 식사하셨냐고 물었고 금방 식사 차리겠다 하니 되었다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가 온다고 해서 이제 와라 할 줄 알았니? 3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질 않더니 이젠 비출 테니 준비해라 뭐 이거야?
그래도 네가 반성을 하고 그간 잘못을 뉘우친다 하니 마음은 받겠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상처 치유되게끔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할 거다. 아들이 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 내가 저런 걸 낳았나 싶기도 하고 지 마누라가 시댁에 발붙인다 하니 해벌레 좋아서 웃기나 하고 교육을 아주 잘 시켰네.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꼴사나와서 당장 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투, 표정, 행동 모두가 너무 당당해서 압도당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동안 네 잘못 진심으로 뉘우치겠다 이거지? 너를 며느리로 다시 받아주는 대신 너 이거 하나만 약속해라. 앞으로 3년간 너의 것은 이제 다 내 것이 되는 거다. 3년 동안 며느리 노릇 못한 거, 네 시누이들한테 못한 거 싹 다 갚아야 하니까 3년 동안은 네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네 시누이들 것이 되는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네가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너를 받아줄 거야. 그리고 애초부터 며느리니까 처음부터 당연했던 거다. 네 것은 시댁 것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시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며느리의 통목이었다는 것이. 남편은 참다 도대체 엄마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 소리 하려고 집에 왔냐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고 무슨 경우냐고 하니 3년 동안 며느리 노릇 안 한 며느리 버릇 똑똑히 가르치려 온 거다 라고 하더군요. 며느리 버릇이라? 제가 버릇이 없긴 하죠. 그리고 아주 잘못 생각했죠. 한번 버릇없는 며느리는 계속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강의 한편 때문에 이런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철회한다 했습니다. 없던 일로 하자 했어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 저희 집까지 오셨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했어요. 지금 말 들어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가에는 발 붙이지 않는 사람 될 테니 그냥 듣지 않은 걸로 하셔라 했습니다. 어른 가지고 장난하냐는 말에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애 데리고 장난하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 평생 조아리며 살아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냥 이 사람 아내 노릇만 하겠다 했습니다.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서 곱게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며느리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세대가 바로 부모들의 세대이다 라고 들었었는데 아기가 있고 부려먹으려 하고 애초에 며느리를 깔보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분이 바로 어머니셨네요 했습니다. 그 강의에서 주로 다뤘던 부모들과는 아예 딴판인 듯하니 그럼 저도 그 조언 받아들이지 않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계속 되겠다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장난하냐 어쩌냐 하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뭘 바라는 건데요. 뭔데요. 예의 없는 부모한텐 예의 없는 자식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몸소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고 나갔고 그리고 공영 주차장에 시누이들이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죠. 괜히 마음 풀었다가 봉변 당했었네요. 좋은 강의 하나 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마음 풀고 좀 다가가려고 했었는데 애초에 제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이었었네요. 저랑은 상극인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아내 노릇만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자식 노릇을 하든 말든 그건 상관 안 하고 그냥 저는 제 할 일만 하며 살려고요. 착한 마음 먹었다가 다시 확인만 했네요. 우리 시간은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이거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별꼴을 다 보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